자,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 등 최고 권력자들도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비정상이고요. 또 국민들의 수준도 비정상이고 대외 관계도 비정상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지르고 있는 법률 절차적 위반. 지금 검수완박법을 그 수기당이 통과시키면서 저지르고 있는 위반 사항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부에서의 법률 통과 과정이 맞나 의심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재안 수정한 내용을 계속 바꾸고 있다. 법사위원 스스로도 우리가 뭔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양당이 합의한 문구도 반영하지 않고 합의가 깨져 있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칩시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을 처리했는데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또 안건조정위 내용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법이 위로 올라가면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쭉쭉 갈 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회에도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과 절차가 있을 건데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사실상 파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관 출신인 전직은 뭐라 하는가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를 밟고 있다. 그래서 저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 저것이 과연 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핵심이 수사권이죠. 그래서 이런 수사권을 갖다가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이 편법이나 꼼수 없이 절차적으로는 옳은 과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입법 절차가 헌법 원리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장탈당, 그 다음에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가지고 꼼수로서 통과시키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검수완판법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행명 21이 제가 벌금 100만 원 맞은 것도 처음부터 검찰과 조정해서 수사가 됐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부인하고요. 우리 서울지부장이 경찰한테 부당한 체포를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경찰관 처벌을 하는 걸 마포경찰서에서 잘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용산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니까 검찰로 넘긴대요. 이제 검찰이 이런 걸 판단할 능력조차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명 21도 작년 1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많은 경찰로부터의 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찰에게 이 수사권을 다 넘기고요. 검찰이 기소만 하다. 저는 검찰이 잘못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제가 저만큼 검찰, 경찰에 많이 불려다닌 사람도 드물 겁니다. 제가 이쪽 양쪽 기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검찰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경찰 조직의 잘못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검찰의 폐해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 다 문제가 있는데 한쪽은 그래도 약간 수준이 있고 한쪽은 수준이 좀 낮은 문제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몰아치는 것은 이재명이 깜빵 안 가겠다. 문재인 깜빵 안 가겠다. 그리고 친명 핵심들 깜빵 안 가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기초적인 제한 사항들을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국민들이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한편으로 오늘 아침에요. 조선일보 보면 아파트 괴담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A 아파트, B 아파트가 둘 다 강북에 있어요. 근데 진짜 부자보다 코 밑에 중산층쯤 되는 사람이 더하다고 도로를 하나 놓고 하나는 신축 아파트고 하나는 구축 아파트인데 서로 놀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벽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아파트의 이 가격 격차는 2억 5천만 원이다. 2억 5천만 원 때문에 이런 신분 간의 격차를 부모와 아이들이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가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면 인생 과업을 다 이뤘는데 2억 5천만 원 탓으로 이렇게 신분을 가르고 있다.
요즘 어떤 데는 동네에 백화점이 생겼는데 어떤 아파트에는 백화점 우대권을 주고 어떤 데는 적용을 안 해줘서 그래서 새로 생긴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는 줬다고 다른 또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는 일까지 생기고 아들이 SNS에 글을 올릴 때 좋은 아파트 사는 애들이 어느 동 무슨 아파트 산다고 해시태그를 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미쳐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의 20%가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28년 사이에 이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사람이 8.4에서 20으로 2.5배가 급증했고요. 타인을 신뢰한다라는 부분에서 44.9가 됐대요. 2013년에는 71.4였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불공정이 증가했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가식이 좀 있네요. 이게 21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21개국 평균이 14.6%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이 20%가 나왔다는데 저는 한국의 진짜 젊은이들이 20%면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한 80%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요. 눈이 지금 물러가면서 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했다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완전 실패했죠. 완전 실패. 그래서 세계에서 전체 누적 확진자가 한국이 단순 인원으로 8등입니다. 8등. 1709만 명. 그래서 한국이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다. 한국보다 인구가 2배 반 정도 많은 일본이요. 772만 명. 한국보다 인구 반밖에 안 되는 대만이 68,022명입니다. 자, 일본과 대만이 월등히 방역에 성공했고 이 동아시아 3국 중에서 한국이 최저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만 명당 사망자가 낮다 하지만은 어제 2월달만 해도 5,200명의 사망자가 평년보다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달에는 훨씬 많이 죽었는데 엄청난 사망자가 더 나왔다. 그러면 코로나로 죽었다라는 사람, 이 신고된 사람 외에 실질적으로 초과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 그 2~3배가 죽었을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때 그동안에 좀 막아왔다라는 오만함으로 확 풀었다가 위드 코로나 때부터요.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지금 엄청난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만 근 9,000명 가까이 죽었고 4월 달에는 6,700~800명이 죽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이라는 것은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률 가지고 치명률이 0.13으로 세계적으로 낮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한국의 이 초과 사망자들을 감안한다면 치명률이 낮다고 우길 일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국민들이 전부 영업을 희생당하고 그리고 여러 희생을 겪으면서 지킨 부분을 자기들 공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 공이라고 할 것도 없이 동아시아의 제일 실패한 코로나 방역 국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간이 말을 믿고 한국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고 떠들고 다니는 30, 40대들이 수두룩하고 50대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외교가 세계에서 지금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어요. 딱 우크라 사태 같은 게 터집니다. 우크라이나하고 한국은 동맹도 아니고 먼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먼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이 당장 우리가 수출하고 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데 중국에도 또 우리가 눈치도 봐야 되고 러시아는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또 수입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눈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일본하고는 다르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매우 냉정하게 강 건너 불처럼 지켜보면서 모포 이런 거나 보내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젤렌스키가 한국에 국회 연설했을 때 한국의 태도는 세계에서 지금 개망신을 당했고요. 우리의 부끄러운 수준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마지 못해서 최소한을 하는 척 눈치만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는 6.25 때 우리를 도운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거부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겪는 손실만 이야기를 하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그리고 한국이 국제적 관계에서 차지해야 될 위치, 그래서 그런 명분을 기반으로 한 동맹의 강화,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이런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정의를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내가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해오던 이코노믹 애니멀이라는 일본의 70년대 이야기를 한국이 듣고 있다고 칼럼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그야말로 뺀질이, 굉장히 뺀질이 주요 정점에는 빠지고 애매하게 처신하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뭐 동맹국이 전쟁이 나면 돈 조금 내고 떼우고, 그리고 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이라고 전쟁도 안 하는 데서 가가 있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실용 외교라고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지금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다시 동맹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78년 뺀질이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뺀질이로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술핵 위협이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북한까지 현실화되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집고 북한은 남한을 겁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술핵 카드를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핵에 대해서 그야말로 천하태평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목전에 지금 닥쳐오고 있어도 정치인이나 물러가는 정권, 새로 오는 정권 누구도 이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국민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이대로 가다가는요 완전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DC 인사이드니 일베 이런 것들이 저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던데요. 저는 이렇게 조롱을 하다가 과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 했다가 재판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지요. 자, 지금 무지한 자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들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너들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음료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길고 춥고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위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들, 곧 회복된다, 일상적 침체라고 한 사람들, 또 연말까지 3%면 되고 빅스텝은 없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위기라고 한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자,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문제, 경제 위기가 10년 이상 장기로 갈 수 있다. 자산 버블의 이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경추락을 하게 될 거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가게 된다. 그 원인은 달러의 남발이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이후에 또 전체적으로 남발된 화폐가 이제 통화량이 거의 멈춰서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통화량이 멈춰서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화폐는 남발되어서 금융위기와 코로나 이후에 발행된 그것이 지금 이 시중에 인플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를 멈추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를 갖다가 이렇게 줄이는 거. 그래서 통화 회전 속도가 M2가 어느 수준으로 이제 제로에 가까워질 때 그때는 인플레가 꺾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꺾이는 것도 지금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가 될 건가 하면 2024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인플레의 효과가 남아있고 또 인플레가 꺼지고 나면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까지라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6개월 가게 되죠. 자,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는 2024년 내후년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태로 전 세계가 빠져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개월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난 이후에 알 수 없는 지금 얼마나 될지 긴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될 거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세계 경제에 대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시나 부동산 가격은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반토막이 날 거라고 거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과 부동산, 자산 거품이 터져나가고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되겠죠. 보이지 않고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고통은 얼마나 확산될까? 문제는 이런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도 괜찮은데 일본의 91년 초에 보니까 이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됐죠. 자산 버블 붕괴가 시작됐는데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걸 극복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건설 인프라를 갖다 부어도 또 엄청난 돈을 풀어도 이게 회복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일본의 엔화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본 은행이 지금 환율 개입을 했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금 통하지 않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은 그 GDP가 줄어들면서 3위도 위태롭고 자, 그래서 일본 경제 전체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지금 한탄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이 지금 일본과 비슷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그래도 기본 체력이 한국보다는 탄탄한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허약한 체질에서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이 자영업자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또 좀비 기업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순간에 한국의 금리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한국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해서 이 문제가 수습될 차원을 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에도 부동산 가격 폭락과 주식 폭락으로 인한 데미지가 나타날 거고 특히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영끌족의 지금 부채를 위태롭게 만들 거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 집값이 20% 하락하면 영끌족 등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가 2배 가까이 급증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가구당 지금 은행에 갖다 내는 이자가 비상이 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취약 자영업자들, 청년 과다 차입자들이 지금 연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고 한계 기업이 늘어서 그들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금융권 전체로 이 부채 위기가 번질 거다. 그러니까 집 산다고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 한다고, 또 청년들이 뭐 이런저런 투기한다고 빌린 거, 그리고 기업들의 부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거다. 자, 여기서 공공이나 국가의 역할은 있는가? 저는 공공이 붕괴됐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장이나 그리고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건감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관료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모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도 별로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아무도 이 문제를 내일로 생각하고 어깨에 걸머쥐고 일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은행장들도 그냥 내가 있을 때 안 터지기를 바랄 뿐이고 설마 터지겠냐? 어떻게 해결되겠지? 내가 은행 문 닫는다 심각하다고 떠들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지탄밖에 없고 무능하다 소리밖에 안 돌아올 거다. 그냥 터질 때까지 입 닫고 있고 터지면 어떻게 되겠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끌고 갈 때까지 끌고 가보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문 닫으면 배임 횡령이니 사기니 고소밖에 더 들어오겠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직전인데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갈 때까지 가보자 모르겠다 이러다가 자, 자기들은 그런 문제를 만든 책임이 있어서 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공적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은행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가? 아무런 잘못 없는 은행에 돈을 빌리지도 않은 그리고 부도를 내지도 않은 내 삶도 같이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 목격했잖아요. 은행에 빚을 좀 냈지만은 내 업체는 성실하게 그런 대로 잘 굴러갔는데 어느 날 은행이 내 빚에 대해서 빨리 갚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이상은 안 빌려주겠다면서 내가 현재 상태는 흑자인데도 부도가 나는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밀어닥칠 건데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을 사람 없다.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미리 위기가 오기 전에 정리하고 틀어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각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야 됩니다. 자기 주변 정리가 우선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지금 7년 하고요. 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7년 5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몸도 좀 망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제 이 생각과 가치관, 사고관, 행동관에 있어서 저한테 제가 스스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실 미련을 크게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이 7년 반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깊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세상의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도 되고, 지금도 정당과 연구소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착, 이런 것들에서 좀 욕심을 버리고 바라보고, 또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해 간다라는 것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급격한 세상의 변화에서 권력이나 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망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상당히 권력의 근처에 가면 갈수록요, 권력이 사실은 마약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권력 근처에 가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강해지는 자존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 달콤함,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불행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인적 경지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권력 근처에 갔을 때 대부분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다는 것은 그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존경했던 그래도 이 시대의 양심 같은 사람들이 말년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이 정신과 의지라는 것이 저러하지도 허약한가. 또 자기가 평생에 주장하던 가치를 말년에 와서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이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들도 바라보면서 그러면 평생 떠들던 그 사람의 가치는 결국 거짓이었는가? 이런 것도 또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태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앞으로 일어난 일의 예고편에 불과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러시아, 소련이라는 저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줄, 이런 일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본 사람들이 누가 별로 있겠습니까? 과거에 소련이 동구권을 침공한 일은 있고 또 소련이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체첸을 침공한 일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 길들이기 수준이고 그게 아니라 멀쩡한 이웃 나라를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침공한다.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멀쩡한 이웃의 대국을 침공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캐나다를 침공한다. 미국이 멕시코를 침공한다. 또 더 나아가서요. 중국이란 나라가 80년대 이후 계속 개혁 개방으로 경제 규모가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지완이 된다. 미국을 곧 제낀다. GDP에서 따라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지식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 성장이 아니라 물질적 성장도 그 사회를 받쳐주는 이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받쳐지지 못하면 물질적 성장은 일정한 한계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없다. 왜? 발전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시스템이 공고해져야 되는 건데 이 소셜 캐피탈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한 사회를 바치고 있는 법,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 양심, 도덕, 그리고 관행 등을 존중하는 태도. 그래서 뇌물과 부패가 사라지고 또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블랙 콘슈머도 없고 이런 그 관행이 자리 잡아야 중국이란 나라가 지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을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부패하고 속이고 사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엉망진창이라고 봅니다. 양심과 도덕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중국이 지완이 된다고 서구의 학자들까지도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이 붕괴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상식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가 접어버려요. 자, 러시아라는 체제도 사회적 자본이 없는 나라입니다. 권위주의 독재 체제고 중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얄팍한 과거에 대한 향수만 이렇게 되살려주면 독재자라도 무조건 지지하는 수준에 있었어요. 이번에 보세요. 그렇게 푸틴을 8, 90% 지지하더니 징집하니까 도망가면서 욕하는 거 같아요. 그게 러시아의 수준이요. 저런 나라가 세계 우주 강국이고 세계 군사 강국이고 규율이 서가지고 세계에서 러시아 군대를 당할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된 상식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전염병. 과거에 뭐 의학이 전혀 없던 시절에 패스트라든지
2000년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금 의학 수준이 이 정도 이르렀는데 저 코로나를 저렇게 당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스스로 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기다리다 못해 있는 코로나를 없는 취급을 하고 이제 전부 그 백신에조차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 일을 없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현대 과학 기술은 뭡니까? 의미 없지요. 자, 자유무역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치부하다가 지금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모델이 되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하에 서로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론이 이제 황당한 이론으로 되고 있지요. 근데 이런데 문제를 제기를 저는 해왔습니다. 10년, 15년 전부터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유무역, 그리고 이 제조업을 포기한 나라의 운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또라이 취급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 기득권이 자신들 위주로 배치해 놓은 상식이고 가짜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그냥 적당히 아는 사실을 배합해서 우리한테 그것이 마치 보편적 지식이냐 주입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이 세계의 변화의 모습은 너무 다이나믹한 거예요. 대공황이 안 온다? 왜 안 와요? 훨씬 쉽게 올 수 있지요. 솔직히 1931년도의 경제 구조보다 지금 2022년의 경제 구조가 대공황이 오기에 월등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사회가 지금 우리 옆에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불안 사회를 갖다가 인정하면서요. 앞으로도 도대체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모른다라는 이런 관점과 시각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알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좀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많은 특히 먹물이거나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 뭐 금융시장 질서, 월가와 주식의 질서, 그리고 부동산의 질서 이런 데 대해서 커다란 변화가 없을 거라는 자기 확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일이 한계가 오면 그 모순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약적인 파괴를 경험하고 파괴 속에서 새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차 대전도 그런 것이었고 2차 대전도 그런 것이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 경제적 우려 요소 또 정치적 불안들이 결국 그런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모습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0년 내에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눈앞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시기에 어떻게 사고를 이 변화하는 시기에 적응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될 거다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을 계속 주목하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자세 그리고 변화한 시대가 파괴가 있어야 긍정적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당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7년하고 5개월 이상을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반을 했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에 대한 예측, 코로나의 심각성, 또 세계가 포퓰리즘으로 간다라는 거,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격퇴시킬 것이라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의 경제가 몰락하고 결국 중국이 과거의 이 모택동 시대로 돌아간다는 미국 경제가 사실상 바닥이 났고 전 세계에 대공황적 위기가 온다는 것.
처음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두 번째는 낙선된다는 거. 이 영국이 EU에서 브렉시트 하게 될 거라는 거. 트러스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거. 자, 그 외에 국내적으로도 숱한 특종과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들 병원 문제, 또 대북 밀무역 문제 다 우리가 제기를 해왔죠. 자, 그것뿐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그 김만배의 문제까지도 제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대장동을 대충 그냥 이재명의 척근 매덕으로 끝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은 상투적으로 서로 비슷한 이 보수 진보 언론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기득권이 끌고 가는 국민의 인식 방향에 굉장히 제동을 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브리핑에 대한 이 압박 그리고 또 편견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더 가중되어서 방에 앉아서 1인이 하는 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조회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진실로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조작된 압박이라고도 보는데, 또 솔직히 다수의 대중들이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에서 철저히 삼류 정치인들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열려는 생각들을 아예 포기함으로써 벌어지는 이 정치적 저질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본질은요, 태어날 때는 백지겠지만은 결국은 사악해진다. 동물이 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야생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는다라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 담겨 있는 비참함이라는 것은 만약에 동물들의 그들의 삶을 사람의 관점에서 쓴다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야생의 세계와 똑같은 약육강식. 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악하기 그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이 참으로 불쌍한 하찮은 인간들. 저는 이재명을 바라보면서요, 제 주변에 저런 인물이 있다 하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니하고 내하고 깽값 묻지 않기로 하고 한번 붙자고 할 겁니다. 저는 가끔 몇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솔직히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류의 인물들이요, 보통 특정한 부분에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우리 사회에 보면 성공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솔직히 인간 말종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 말종들이 집중력이 뛰어나고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고위 공무원이 된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런 어떤 스펙의 이 시험에서 그 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걸 넘어선 다음에 자신의 거기에 걸맞는 이 인생의 최소한의 도덕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갖추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지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상당수 사회에 고민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학생 운동에 몰두했죠. 저도 몰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관찰해 오면서 본 것은 황장수라는 사람은 어디 불합리한 부분에 가서 맹종하는 스타일이 못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학생 운동이라는 것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지요. NL이고 PD고 CA고 네, 그것들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 논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서울대에서 독자적인 길을 갔습니다. 뭐 제 시대에 서울대를 다녔던 사람들은 알 사람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학생운동을 뭐 나름 열심히 한 개파 언더스컬 같은 데 들어가서 학교 다닐 때 마치 뭐 영화의 비극적 영웅처럼 행동하던 자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고시 공부를 해서 또 다른 사회계획을 하겠다고 사시에 붙는 걸 몇 번 봤고 행시에 붙는 것도 봤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사시 붙고 행시 붙고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솔직히 그들이 얻었던 공식적인 사회 인정 경력, 운동권 경력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쓴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권을 정리하고 솔직히 기득권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 변명을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입사 시험을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어떤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본 시험이라고는요, 대학원 시험을 한번 봤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시험이라고는 그 뒤에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남한테 내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그런 자격 과정이나 면접을 보러 가는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 저는 면접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고 20대 그대로 지금 나이 60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이지요. 굉장히 사악하게 변했습니다. 운동을 계속 하던 것들도 사악하게 변했고, 운동을 갖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사회개혁에 나서겠다고 한 것들도 사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은 백지에서 나지만 결국은요, 인간이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욕심에 눈을 뜨면서 사악하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굉장히 봤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그 민주당 일당들은 사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운동권 근처에 가보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고 일부 운동권이 출세지향적으로 뉴라이트라고 변한 것들이 대부분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매우 사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크면서 단 한 번도 세상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성찰을 하다가 저쪽으로 갔다 붙은 것도 어느 날부터는 그의 마음이 사악해져서 저렇게 된 겁니다. 진짜 운동권의 과거의 그 열정 순수함을 유지한다면 이런 기성 정치판에 가서 붙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성 정치에 hợp착해서 또 다른 거대한 사회악이 되고 있어요. 학생운동 때는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오도한 사회악이었는데 이제 기성 정치권에 붙어서 또 다르게 급속하게 진화해서 또 다른 거대한 에리언 같은 사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그들을 추종하고요, 찬양하고 눈이 멉니다. 이재명을 찬양하고 윤석열을 찬양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의 영혼은 어디에 저당 잡혔는가? 친윤파라고 하는 것들의 그 저열성, 오늘 아침에 이 언론에 보면 지지율 갖다가 낮은 이유를 갖다가 찾다 보니까 청와대에 장제원이가 엄청난 자기 사람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물러난 53명 중에 42명이 장제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보도됐죠. 자, 장제원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간 또 하나의 윤파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자, 이재명을 막아서고 이재명을 옹호하고 그래서 탄핵을 말하고 그러면서 또 술자리를 폭로하는 그들은 정상입니까? 대선 떨어지고 주식 사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자,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나라가 그야말로 이 삼류 양아치급들에게 맹종하는 국민들로 채워지고 있다. 저는 제 이 유튜브에 댓글 다는 인간들 중에 이 빠돌이 하는 것들이 댓글을 달고요. 그 빠돌이적 관점에서 자신의 그 협소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글들을 달고 또 그들을 맹종하는 글들을 달고 이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참으로 가련함을 느끼고요. 내 앞에 있다면 깽값 물지 않기로 하고 내하고 한번 붙자.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주업해서라도 인간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을 던져서 죽기 전에 나이가 이제 60줄에 들어서면요. 사람이 죽은 뒤에 살다 간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본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황장수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인생에서 사람들은 황장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이 인생사에서 남기고 간 흔적은 무엇일까? 저는 솔직히 매일매일 이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발을 디디는 쪽으로 집중하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정치판에 잘난 것들 많았고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잘난 사람이 많았지만은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여러 번 했듯이 톨스토이 같은 그런 대문호라고 불리어지는 사상가, 전 사상가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모순도 많았고 여색도 탐했지만은 그는 죽어서 대중들 편에 섰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념의 시대를 헤치고 왔던 조지 오웰. 그는 젊어서부터 하청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직접 스페인 내전 같은 데 참여해서 당시 소련, 스탈린의 그런 좌파에 대한 이 혐오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에 굶겨 죽이는 홀모도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혐오를 가지고요. 약자에 대한 동정과 그걸 악용하는 사악한 집단에 대한 폭로를 자신의 업으로 삼았어요. 헨리 조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국이 날강도 귀족의 시대라고 부르는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그야말로 미국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이 제도적 개선, 특히 토지 공개념 부분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상가로 남았습니다. 이 공식적인 학력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네기나 록펠러가 미국에서 존중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이름만큼 남아있지요. 록펠러 재단이든 뭐 카네기 홀이든요. 그런 게 있더라도 시카고 대학이 있더라도 다만 헨리 조지는 그 평생 그 사람이 시행착오는 있었을 망정 보다 나은 삶을 추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치나 돈이나 이런데 맹목적으로 사악함을 추종해서는요. 자기 인생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금요 칼럼에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50대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자기 인생에서 뭘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인생은요.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사악해지지 않고 있나, 정치적으로 내 행동이 사악한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을 추종하는 당신은 이미 사악해져 있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 it just begun. Yeah